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제주 밭담이 UN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000년 넘는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제주 밭담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 밭담은 점점 훼손되면서 보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밭담의 세계 농업유산 등재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충희 제주도 친환경 농정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훈 제주 전통문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임상봉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연구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 밭담이 국내 최초로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라남도 청산도에 있는 구들장논과 함께 등재됐는데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의미가 클 텐데 고성보 교수께서 먼저 이번 등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결국에는 같이 묻혀있던 가치가 결국에는 국가농업유산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또 그 인정을 받았던 것들이 여기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치 재발견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묻혀있던 가치가 여기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상봉 부장님께서는 그 제주 밭담이 이번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됐는데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정말 이번에 세계 농업유산으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정되는 계기를 갖게 됐는데요. 농업적으로는 물론 환경적, 문화적으로 밭담이 지니는 가치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FAO 세계 식량 농업기구인데요. 거기에서 세계 농업유산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이제 첫째 식량과 생계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 또 그러면서 농업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느냐, 또 건강한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또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경관 가치, 문화 유산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주 밭담이 이런 모든 측면에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어떤 자연 자원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리 전통 자원,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렇게 축적된 이러한 밭농업과 연결된 이러한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개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과 이정표를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충희 과장님,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금 제주 밭담을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는데 이번 등재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FAO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은 12개 국가에 27개소가 등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 밭담은 전통적 농업 활용 시스템으로 이 외에도 문화적이라든지 역사적으로도 세계에서 아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보존 활용 가치가 아주 높아서 이번에 FAO 세계 국제 식량농업기구에서 제주 밭담을 농업유산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에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의 보물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지 제주 세계 7대 자연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으로 해서 2018년 도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지원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경훈 수장께서는 그동안 제주 밭담이 홀대를 받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된 데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좀 문화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밭담의 가치를 이번에 인정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라산, 그다음에 이제 청정한 바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름 이런 군락이랑 오름, 그다음에
문화로 가면 뭐 무속신당이라든가 예. 해녀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주도의 경관과 동시에 문화인 것이 돌담으로 돼 있는 이 밭담들이죠. 밭담 군락이 돌담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그 섬 사람들의 환경이면서 문화 자체인 이런 유산인데 이게 그동안 상당히 뭐 좀 무시당하고 뭐 버려져도 되고 집 짓기 위해서 헐어버리면 되고 막 이런 그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세계적 가치,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받았다는 거 이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씁쓸한 게 있어요. 네. 아까 뭐 트리플 크라운이니 뭐 경관 뭐 7대 경관이 얘기했지만 왜 이놈이 나라하고 이놈이 저 제주도는 남이 인정할 때부터야 챙기냐. 또 남한테 보여주고 나서 인정받으면 그때야 막 마치 중요한 것처럼 와랑와랑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씁쓸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걸 보존하고 이 가치들을 깨닫고 먼저 했으면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씁쓸해요. 제주도 사람들의 능력이란 게 남들이 인정해 줘야만이 꼭 그때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막 가치 부여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 그건 좀 씁쓸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를 당해서라도 이 가치가 인정받고 앞으로 훼손을 막고 우리 문화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바람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등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주 밭담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이나 지금이나 가치가 있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밖에서 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만이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겨지는 세태가 좀 씁쓸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충희 과장께서는 그렇다면 제주 밭담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제주 밭담 자체가 다화 기능이 지속 가능한 그 농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선인들이 화산섬에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토양을 1,000년 동안 일궈면서 쌓아올린 제주 밭담입니다. 제주의 농경 역사라든지 또 22,000km의 밭담 규모라든지 농업 문화라든지 경관장 가치 등 농업에 대한 독특한 그 농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개척 정신과 지혜로 극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제주 밭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나 또 국가 차원에서나 그 다음은 FAO 차원에서도 그 관계되신 분들이 제주 밭담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훌륭한 자원이면서도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이번에 그 한국인 농업유산 모델로 삼아서 농업유산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봉 부장님, 이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어떤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제주 밭담이 이게 제주 지역에만 있는 밭담인데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이 밭담이라는 게 굉장히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을 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온 그 정말 역사 유산이거든요. 문화 유산인데 보면은 자연과 한편으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같이 공생을 모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모습이고 더욱이나 옛날에는 저희가 그런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자연을 정말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게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돼 있고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도 그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를 하게 되고 또 난개발을 막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업 농촌이 그동안에는 어떤 국민 소득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속에서 좀 뒤처진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이렇게 큰 흐름을 이루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지혜와 어떤 교훈을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선도 역할을 농업 농촌이 해야 하는 그러한 지금 어떤 시대적인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바로 이 제주 밭담이 특히 제주도는 그 정말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생존하고 또 그냥 생존이 아니라 지금은 큰 그 경제 발전도 이루고 지역 활성화까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과제 속에서 있는데 제주도가 그 삶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네. 예, 국가 차원에서도 볼 때 이 그 밭담의 그 중요성은 바로 이 개발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의 어떤 모델이 돼주고 선도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런 점에서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주 밭담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의 어떤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경호 수장님, 이 제주 밭담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주 밭담이 그 역사 그리고 어떤 그 제주의 어떤 농업 문화에서 네. 담당했던 기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도 1000년 이상 지속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농사 짓는 일은 선사시대 때부터 있던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앞에 이 엄청난 대규모의 유산으로 이게 남기게 된 데는 짤막한 역사들이 있죠. 일단 제주도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일단 돌을 골라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밭담의 기원을 저는 이제 돌을 골라내는 작업에서 그것을 경계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그게 이제 고려 시대 13세기에 문헌에 나오죠. 김국판관이 이제 그걸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이르면 이제 소유권 분쟁 이런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갈취하고 그러니까 제도화 시켜서 밭담을 정확히 사유재산의 경계로 삼는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밭담이 대대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이제 중기를 넘어서서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하는 시기에 몽골에서 대대적으로 탐라 목장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목축이 시작된 거죠. 그 전에도 뭐 마손이 있었지만 대규모 산업으로 되면서 그나마 없는 경작지를 침해해서 피해가 심해지니까 이러한 그 우마의 출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농민들 스스로 이러한 그 뭡니까 경계담들을 이제 수축해 나가고 계속 만들어 나간 게 특히 또 조선시대음이 더 확장되죠. 목장제도가. 예. 그래서 전도적으로 이런 돌담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그러한 것 때문에 이루어져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그 재산 분쟁 이런 것 세 번째는 우마의 출입을 방어하기 위한 농경지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그 누적된 하나의 경관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규모고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가치를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성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고성보 교수님, 제주 밭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주 밭담의 어떤 역사 그리고 기능 관련해서 좀 보태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뭐 이제 계속 지금 뭐 돌담이라든지 밭담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학문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가치를 평가할 때 첫째는 그 현재 나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를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사용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미래에 나이 생활에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택 가치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밭담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존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은 미래에다가 후손한테 넘겨줘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속 가치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 보면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사용 가치, 그것은 현재 가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뒤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 가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 가치냐 아니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설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돌담이라든지 밭담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농촌의 경관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만 5점 만점에 한 4.5점이니까 무지 높은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농경과 생활 등 그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부분이 그것도
5점 만점에 4.4점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휴양 제공 기능이 5점 만점에 4.1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 우리 박경훈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분리 기능이라든지 뭐 태풍을 맞는 파풍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 점차 우리 농촌의 경관이 중요해지고 농촌 관광이 중요해지면서 이때는 우리가 아까 미래 가치 뭐 사용하지 않는 어떤 존재 가치 중심에서 점차 이것들이 이용 가치로 조금씩 이제 그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차 뭐 사실은 도농 간의 소득 균형이라든지 농촌 관계 활성화적인 측면, 국제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그 경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향후의 성공적인 국제도시 발전 전략이라든지 농촌 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국은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된 데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제주 밭담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토론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어떤 효과를 제주 밭담이 앞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농업유산에 제주 밭담이 등재되면서 앞으로 제주 밭담을 활용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입장에서 얻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먼저 김충희 과장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이 지정되면서 우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금 현재 관광객이 1천만 명 시대에서 앞으로 2천만 명 시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서 세계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업 문화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농업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화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가 인정하는 FA 지아스 상표를 제주 청정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우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은 농업이 그 문화라든지 생물성 다양성은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전통 농업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표준 매뉴얼화해서 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게 농업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돈이 안 되면은 이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밭담을 이용해서 탐방이라든지 체험을 통한 그 제주 선인들이 농업 시스템을 재조명하고 전시해서 융복합 에코무니엄을 그 세계 농업유산 휴양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 사업 계획에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봉 부장께서는 이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보면은 그 이미 지정돼 있는 나라들이 여러 대륙에 걸쳐서 많이 있고 또 아시아만 해도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 자체가 그냥 지정을 하면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 지정된 이후에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효과라는 게 결국은 같이 그 만들어가는 활동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시민들의 결국은 의식까지 같이 호응을 해서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려다 보면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정말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러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정보 교류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국가적인 수준에서 또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가. 친환경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는 그것도 그 활동의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조율이 되는 속에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김충희 과장님께서도 그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이런 그 고민들을 하시는 것도 방안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또 국가 단위만이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 결국은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제 거기에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 또 문화적인 효과,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산업적인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곧 그 다층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국제적인 그 부분과 연결된 노력, 또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노력, 또 지자체와 시민들, 주민들 간의 그런 노력 이런 것이 다 어울려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적만 했다고 해서 효과가 발휘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고성보 교수께서는 제주 밭담이 이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됐는데 이게 지역 농업이나 지역 경제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점차 그 농업 정책의 범위를 단순히 어떤 농산물 생산의 경쟁력이라든지 그쪽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 이제는 식품을 포함해서 농촌의 전반적인 경쟁력으로 사실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자꾸 이제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미안하게 합니다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런 그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경험 속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거든요. 예. 가를 들면 영국이 우리 농림축식품부에 해당되는 그 부서의 이름이 그 데프라라 그러는데 그 데프라의 그거는 디파트먼트 오브 엔바이런먼트 앤드 뭐 푸드 앤드 루럴 어페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최고의 가치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 그다음에 여기는 식량, 식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농촌이라는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미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어떤 그 발전의 기본적인 어떤 그 테마를 농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이 두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이제 최고의 여기에는 화두로 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농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농촌의 경쟁력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 뭐 그런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아까 김청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등록하셨는데 여기는 뭐 아까 유네스코 상관왕 좋습니다. 뭐 세계농업유산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좀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좀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우리 농촌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밭담의 가치 그것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농촌이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을 지금 많이 할 것이다. 예. 그러면 휴양 공간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이 밭담이라든지 경관 서비스, 그러니까 뭐 그린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린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결국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고 농촌 관광 활성화 된다 그러면 아까 박경훈 소장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무너뜨려야 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방해 공작물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선순환 효과를 뭐 끄집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로서의 그 밭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 밭담이 농업의 어떤 생산성,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보다는 어떤 그 농촌이라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박경훈 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문화 쪽에서 보면 문화 관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제주 관광이 최근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제주도는 청정 자연 팔아먹고 사는 겁니다. 예. 자연 한라산도 그렇고 영암 뭐 세계유산도 그렇고 올레코스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것들은 다 태초에 만들어진 주어진 자연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제주도민들이 인간이 손으로 구축한 이런 인문 자원을 갖고 본격적인 복합 관광이 가능한 시대를 여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이제까지 자연 경관만 있었는데 이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제주도민들의 문화가 엮어낸 풍경이 즉 인문적 경관 자원으로서의 문화 경관이 지금 돌담 군락이고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뭡니까 가치 재평가라든가 이런 거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올레코스 하는 행위 그대로 가능하거든요. 예. 돌담 경관 걸어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다음 그 안에서 밭에서 무슨 작물하면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가능한 어쨌든 지금의 관광 콘텐츠를 더 확대시키면서 또 우리 더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가치롭게 본다는 측면에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단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주 관광이 그동안 지나치게 자연에 의존해 왔다면 제주 도민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일궈낸 돌담을 가지고 융복합 관광을 뭐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데 임상봉 부장께서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농촌 관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제주 밭담이 세계농업유산 또 뭐 국가에서 지정하는 농업유산에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이 밭담을 정말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역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제주도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자연이 좋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그 전통적인 가치들을 보존하고 그때로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오늘에 되살리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그러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동인이 돼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일상 살아있는 속에서의 이게 그 가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특하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면은 태고 쪽부터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살아 숨쉬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간직되어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문명이 변해가면서 없어지는 것 정도 그냥 숨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지혜가 깃들여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농산물 부분도 이제 아까 친환경 농업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이렇게 어떤 목표를 두고서 만들어가고 갖고 갈 때 그 효과가 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들어 간다고 보면 어떤 목표를 두고 지역 활성화도 이끌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유인도 하게 되고 또 제주도 농산물이나 여기서 나는 특산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친근하게 여기고 또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알게 되면은 더 제주도에 대해서 알고 싶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어떤 소득 차원에서나 또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농업유산이 지금 12개 나라에 27개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농업유산을 활용해서 어떤 그 경제적이나 아니면 그 다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 혹시 뭐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한 예를 들면은 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크게 나타나는 방식이 이제 그 효과라고 하면은 간접적인 효과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니까 쉽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소득이거든요. 예. 소득인데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지하스 어떤 그 상표 인증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그 등재가 되고 지정된 곳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거기 이 세계농업유산의 특징은 그냥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지정한다는 의미보다는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 실천 활동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저희가 실천을 하면은 굉장히 그 설득적인 거죠. 아, 정말 여기에 지정돼서 계속 간다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게 그냥 뭐 이렇게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정말 건강에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예.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대가를 지불하고 또 와서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소득이 최소한 30%가 증가한 걸로 나오고 또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방문객이 배로 는 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예. 구체적으로 중국, 일본 등에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뭐 필리핀 이런 등등 또 뭐 여러 대륙이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뭐 탄자니아
또 알제리 이런 나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웃 일본인 경우에는 예, 그 노또 지역이 다랑이 놓은 쌀 상표 브랜드화라든지, 그다음은 기업과 대학과 그 NGO 단체가 참여한 그 계단론 투어의 관광 사업이라든지 예, 이 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있고요. 또 중국인 경우에는 그 소수민족이 전통 농업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물고기와 쌀 공생 농법을 해서 그 농가 그 레스토랑 운영이라든지, 예. 그다음 그 무형문화재를 등록해서 관리한다든지 해서 이 전통 문화를 그 보존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상당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걸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제주 밭담의 보존 실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 밭담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걸로 파괴되고 있는데, 구성보 교수께서 전에 밭담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 밭담 훼손 실태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2005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이제 그 농림부의 용역을 받아서 예. 한 3년에 걸쳐서 일단 제주 밭담의 여러 가지 그 뭐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길이도 측정을 해봤고요. 뭐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이제 샘플 조사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는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만들어봤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그 주관적인 가치,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어떤 전체적인 가치로 돼 있는 것들을 조금 객관화하고 개량화하는 어떤 일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밭담의 훼손이라든지 그 정도도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위성 사진하고 2005년도에 실제 그 위성 사진 플러스 현장 그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신촌이라든지 한경, 뭐 구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개 지역을 샘플을 조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밭담의 길이하고 2005년도에 밭담의 길이를 해서 했더니만 평균 약 한 11.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보면 약 2.9% 감소가 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됐습니다. 뭐 연간으로 따져보면 이제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리이자율이 3%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과연 그러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율이 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사이드 그 서베이를 뭐 결국에는 약 거의 10년에 한 번씩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998년도에 조사하고 2007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담이라는 개념이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아까 보면 이 돌담이 뭐 상당 95%가 돌담인데, 그것의 그 감소율이 딱 1.1%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에 1.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중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것들을 사실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훼손이 뭐 자연적으로 안 돼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다른 계획을 보면 2001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돌담을 보관 유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영국 자체 내에서 그걸 세워서, 예. 여기에는 뭐 우리 해지인 경우는 뭐 얼마, 그 다음에 돌담인 경우는 얼마, 그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국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결과가 예. 사실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영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영국이 1.1% 감소한 것과 비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11.7% 10배 이상 이렇게 뭐 그렇죠. 한 뭐 훼손되고 있다는 반년, 말씀인데. 하나는 10년에 1.1%고 예. 하나는 이제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예, 예. 11.7 그러니까 11.7%니까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예. 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제주 밭담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원인, 이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박경호 수장께서는 제주 밭담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 밭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훼손되거나 말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도 그냥 없어져도 될 이런 전근대의 그 뭡니까 그 쓰레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바다 훼손의 근본적인 그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농업 경시 풍토가 이제까지 바람마저도 이제 없어져도 될 것처럼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을 좋게 안 봐요. 우리 이제 농업 전문가님도 와 계시지만 산업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산업화를 급격하게 이루면서 농업을 결국은 농촌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농업 경시에서 최근에는 농업 포기 왔고 지금 FTA 들어가서는 나는 농업 죽이기까지 간 단계라고 봅니다. 이런 단계에서 그 농업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업의 기반이었던 게 바로 이 밭담이고 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활로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밭의 주인들이 농사를 안 짓죠. 그럼 밭담을 관리할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 무슨 뭐 동네에 있는 땅까지 다 내가지고 투자 유치한다고 다 털어가지고 내놓는데 상당히 위험한 게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시설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난개발이 이미 들어갔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밭담 없어지는 건 눈 깜짝. 아까 2점 몇 프로가 아니고 5% 10%씩도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밭담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자원이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 자원이라고 유엔이든 어디선 계속 떠드는 게 뭐냐면 물, 에너지, 식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관광이 아무리 관광 갖고 갑자기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먹어야 될 식량을 만드는 곡물 생산을 하는 밭은 언제나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장기 지속적인 관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저 밭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란 걸 도민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또 정책 담당자도 공유해서 아까 영국의 경우처럼 뭐 관광을 위해서 보존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살리기 위해서 보존을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핵심적으로 어떤 정부의 농업 경시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농경지 밭의 면적이 줄어들고 밭담이 훼손되고 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업 경시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임상봉 부장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그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밭담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한 단계 더 이제 이렇게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인식을 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이제 그 정책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과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거죠. 곧 보존을 하면은 정말 나한테 또 우리 제주 도민한테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다 보존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인은 그 보상과 그 연결된 그러한 그 실천 시스템 이게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일단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훼손되면은 복원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러한 우리 전통 자원들인데 밭담이 그렇고요. 그것을 바로 이런 제도 확립과 연결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그 훼손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밭담을 보존하는 데 따른 보상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충희 과장께서는 제주 밭담이 훼손되고 있는 원인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밭담은 그 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소득이라든지 돈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존도 하고 훼손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택지 개발이라든지 대단위 관광 투자 개발이라든지 단지 조성이라든지 도로 시설 등으로 해서 가장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기계화로 해서 구획 정리가 되면서 일부 훼손이 됐고요. 그다음은 또 이 석공 기술이 발달되면서 또 돌을 가공해서 벽돌 쌓는 형태의 돌담 그런 등으로 해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이 유산 지정을 통해서 예. 제주밭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밭담 실태를 조사해서 GIS 활용한 그 밭담 지도를 제작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산 관리도 하고
이와 관련된 그 관리가 잘 되는 곳은 또 농가의 어떤 보상이나 직불제 지원 체계로 이것들을 해서 밭담 훼손을 최소한 방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보 교수께서는 지난번에 그 훼손 실태 조사하면서 이 훼손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보면 주로 이 우리가 뭐 근경을 한 100m로 보고요. 그다음에 중경을 200m, 300m로 보면 그때 조사해 보니까 그거예요. 근경에 관련된 훼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파손되는 돌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이제 돌담의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원형 보존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아까 사각형 돌담을 사실은 쌓았느냐 아니면 일반 돌담을 툭툭 쌓듯이 해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인 돌담의 모양이냐 아니면 돌담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있느냐라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어떤 그 밭담의 가치 평가 요소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아까 사각형으로 된 돌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도로 개선 옆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석공들이 쌓은 돌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냥 사각형으로 돌담들을 그냥 툭툭 올려놔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원형 보존성이라든지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뭐 돌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뭐 사각형으로 쌓든 뭐 그게 얼기설기 쌓든 뭐 그 돌담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하지만 돌담의 가치를 아까 평가한 기준을 보면 원형 보존성이 그때는 결국에는 훼손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원형 보존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장치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우리 박혜원 소장님께서는 뭐 상당히 그 인식에 대한 어떤 차이가 문제가 된 것이고 사실은 그의 원인을 따져보면 여기는 농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FTA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만 갖고는 소득을 사실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농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밭담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니까 92%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농민한테 보면 그게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89%예요. 그것도 농민들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매우 필요하냐 아니면 그냥 필요한 정도냐라고 하면 주로 필요한 정도 쪽에 많이 두는 어떤 89%이긴 하지만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필요성이 공감되는 부분이 이 밭담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주로 이제 경관적인 가치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관적인 가치라는 것은 얘기하면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그 우리가 공익적 기획이라는데 그것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결국에는 누군가 지불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광객이 지불해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괴리를 메꿔줄 수 있는 결국엔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여러 가지 FAO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경우에 세계농업유산의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가령 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돌담 보존 직불제라든지 그런 형태대로 이것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여기에는 지불을 해줘야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결국에는 창출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을 탓하고 그 파괴되는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 농업 정책을 통해서 그 갭을 결국에 해소해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어떤 관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훼손되고 있는 제주 밭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보존하는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충희 과장께서 혹시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된 이후에 이 제주 밭담 보존을 위한 그 대책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농업유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농업유산 관련 법령을 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유산 보존 및 관리 조제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제주바담에 대한 기본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유산위원회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농업유산이 관리 보존을 위한 자료관리라든지 주민 참여 방안들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농어촌 그 다원적 기능 활용 사업으로 2015년까지 15억 원을 투자해서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조사에서부터 보건관리, 예. 전통자료 수집, 석공장인 발견 지정 등 제주바담 활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그 대가를 충분하게 보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유산 보존 관리 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예,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임상봉 부장께서는 이 제주바담을 보존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 방법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할지 어떤 방법이 또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정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 세련되게 조율이 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예. 그게 곧 실천과 연결됐을 때 어떤 그 성과가 보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조례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계속 운영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실천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밭담을 이제 그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제주도가 올레길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밭담이라는 새로운 소재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경관으로만 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실체로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면 그 밭담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발굴해내고 그 창조경제 시대라고 하는데 창조라는 것은 얼른 보면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발굴을 해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도보 여행으로서 올레길이 있었는데 이제 바텀까지도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더 큰 축으로 저는 이렇게 와닿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제주도가 잘하고 있지만 또 저도 그 올레길을 다녀봤지만 하나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어떤 그 보행자 친화적인 그러니까 도보 여행자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축은 제도이면서 또 한 축으로는 어떤 시민 운동으로서 실천 운동 이것이 이제 병행될 때 좋은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보행자들이 정말 친화적으로 걸을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가. 물론 보행자 도로들이 있지만은 간혹 끊긴다 할지 또 뭐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는 한참 돌아가야지 신호등이 있다 할지 또 어디는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좀 배려를 한 것 같긴 한데 신호등이 있는데 이게 맞아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정말 보행자가 누르면은 작동하는 신호등이라도 달아줘야 맞고 이렇게 해서 그 보행자가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또 기쁘게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책 또 그러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만이 아니고 시민들 결국은 그 의식이거든요. 이제 배려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다 친절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저도 이제 뭐 어디나 그렇지만은 그 보행자로서 이렇게 건너는데 택시는 물론이고 차들이 이렇게 먼저 보행자보다 먼저 지나가면 되겠거냐고 쌩 지나가면 이건 정말 그 관광을 이렇게 누리는 입장에서의 그 좀 편리함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듯이 제주도가 조금 느린 것 같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은 네. 그게 곧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바담을 그 복원하고 또 보존하려면 이게 지금 결국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규제로 다가설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성구 교수께서는. 뭐 우리도 사실은 많은 경험을 했죠. 에얼롭 그 상가의 그 돌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이제 문화재 자원으로 그
일단 등재하려고 그러니까 뭐 마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고요. 결국에는 무산이 되는 어떤 결과죠.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존이 되는 순간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순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산의 어떤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두기 때문에 여기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아까 뭐 여러 가지 김승희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그 보존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재산권을 사실은 제약하는 쪽에 사실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제도 정립이 뭐 국가 입장에서든 아니면 도 입장에서든 간에 여기에는 상당히 다르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농민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보존 유지해야 될 것들을 균형을 잡고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농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그 정부 정책이라든 그런 것들이 그것을 유지 보존하게끔 그러니까 결국엔 사적인 분쟁이 아니고 같이 보존해야 될 대상을 보느냐 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돌담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결국에는 보존 유지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 정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우리 일반 우리 기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저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기계가 사실은 우리가 캐피탈 인베스트 자본 투자라고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영국에서는 결국에는 농촌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환경이라든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담을 유지하고 수로를 만들고 뭐 핵지를 사실은 유지 보수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계를 새롭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결국에는 우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돌담을 쌓는 데라든지 유지 보수하는데 이 캐피탈 인베스트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것이 무형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그 노동자로서의 역할 혹은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이제 그 부여를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멀리서 돌담을 갖고 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미터당 뭐 매파운드를 추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제일 끝에 철사로 봉합을 했다. 그러면 1.6파운드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결국에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카운팅을 해서 옵션별로 노력한 것에 만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잘 작동될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어떤 기본적인 옵션을 깔아놓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단일 농업 직불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헥타르당 얼마씩을 딱 공이 줍니다. 그 이후에 국가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를 하듯이 옵션별로 다 써요. 뭐 새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고 그다음에 뭐 새로 쌓는 경우는 얼마고 멀리서 가져오는 게 얼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옵션을 갖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직불금 혹은 보상금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만약에 향후에 제도가 된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도 좀 달리 보상금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달리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사실은 정당한 보상과 그다음에 그 선순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 밭담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을 달리하고 차등화하면서 그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박경호 수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토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보존하면은 더 많은 보상이 있다 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인데. 근데 아까 그 하가리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 좀 틀리게 됐는데 그때는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요. 몇 년 동안 초과집 수리도 안 해주고 방치해버리고 이런 경험 때문에 이제 그거에 즉 반드시 재산권 때문에 하가리 주민 요즘은 더 많이 보존하고 잘 돼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나서서 돌담 보존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2008년도 7월에 제주 지역 농업진흥지구 이게 해제돼 버렸죠.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 이제 이관된 권한에 있어 해제를 시켰는데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난개발의 징조들이 보이죠. 이미 뭐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농업지구였는데 거기에 가운데 뭐 공장이 들어와 있거나 뭐 요즘 뭐 중국인 투자하지만 어떤 뭐 펜션 같은 게 들어와 있거나 툭툭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그 이후에 토지 좀 합니까 매매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만 아니고 농가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해지면서 하는데 이 조치 이후에 지금 사실은 이런 그 경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뭔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열린 거를 다시 잠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것이냐. 그게 돌담 경관 보존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아까 뭐 농업유산 무슨 조례를 통해서 하든 간에 이런 제도적으로 이 뚫려버린 최소한 방어막이 됐던 부분에 대한 이거를 막아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돌담을 도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걸 다 공공비용으로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원이 필요해요. 저는 좀 거버넌스라는 걸 활용을 해서요.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민간과 행정이.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마을에 있는 자생 조직들 있잖아요. 청년회, 노인회. 모니터링은 노인회가 하고 유지 보수는 청년회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이 권역화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그걸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마을에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를 줘도 적어도 돌담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저 돌담들 때문에 나한테도 얼마가 들어온다는 당장에 보게때 들어오는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바로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 부분보다는 가능한 부분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유재산과 공유경관 사이의 갈등은 어차피 어느 나라나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인식이 더 큰 문제다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방송 언론도 상당히 해야 될 역할이 많아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신들의 고향 이런 것들 뭐 몇 년째 계속 하니까 도민들이 이제 제주도가 정말 신화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제사용화 바뀐 게 얼마 안 되죠. 마찬가지 돌담에 대해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이런 좌담 말고 문화적인 이런 걸로 접근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돌담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 제고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사유재산과 공유 경관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고 박사님 얘기하고 결합이 되고 이런 도의 정책이 서로 합쳐진다면 나름대로 불가능하지 않은 보존 대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경훈 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 민관 역할 분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필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농업진흥지구가 해제되면서 사실 돌담을 아무리 잘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개발이 농경지 개발이 손쉬워지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될 경우 제주 밭담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크죠, 그게. 그런 측면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어떤 보완 대책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농어촌 진흥 지역이 그 해제가 됐습니다. 도지사로 이관이 돼서 그 당시에 도의원이나 농업진흥 지역 주민들이 전부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돼서 지금은 다시 절대농지 개념인 농어촌 진흥 지정은 도저히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 국제자유도시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번 그 밭담 보존과 관련해서는 도민에게 그 피해를 주거나 토지주의 그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는 확실히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발표도 했고요. 우리 도에서도 분명하게 규제는 없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밭담 그 농업 시스템이 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액션 플랜의 그 실천 과제로 저희들이 핵심 지역이라든지 완충 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안들이 제시됐고 예. 또 세계 자연유산지구로 국공유지라든지 우선 보존해야 될 곳을 저희들이 그 밭담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제주 밭담이 그 지속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희망하는 마을이라든지 공모 절차에서 지정을 하고 그 마을 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관도 보존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도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 지정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과 우리 지방 간에 그다음은 또 우리 도 행정과 이 농업인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걸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그 규제가 되는 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 실천을 해 나갈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급하지만 희망하는 마을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제주 밭담을 보존하기 위한 그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임 부장님, 그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주 밭담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주 밭담을 복원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대책, 이거 어쩌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언뜻 보면은 복원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어떤 공사 이렇게만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많은 그 안에는 그 대책이라고 하면은 제도와 실천이 같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세부적인 실천 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은 아까 어떤 거버넌스 구축 말씀하셨잖아요. 민간 협력 체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주도의 아주 그 특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마을 공동체와 어떤 협약을 맺는 쪽으로의 그 실천 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능지역 해제랄지 어떤 그런 그 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굉장히 세부적인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재산권이 제한받는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주도에 나갈 방향이 그 이런 자연을 다 훼손하고도 어떤 그 존재할 수 있는가 고유 가치로서 그거 아니라고 다 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존이 정말 이익이 된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뭐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지하스 해가지고 그 세계 농업유산 어떤 브랜드를 농산물에 부여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실천 활동 안 해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면 다 이게 들어가면 어느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효과가 다 같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와 협약을 맺어서 정말 그러한 그 보존 쪽으로 합의가 된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하되 대신에 어떤 의무, 실천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친환경 농업 그것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서 거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딱 인증을 해주면 이 인증의 가치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렇게 호응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제도와 실천 계획을 그 일종의 그 일명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그것을 짜임새 있게 짜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제주 밭담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연스럽게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제주 밭담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먼저 고성보 교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밭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관적 가치를 그 제대로 사실은 평가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보존 대책, 그다음에 활용 대책 그것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현 실태에 대한 사실은 조사거든요. 조사를 해야 그다음 뭐 보존 대책도 나올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대책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영국의 사례처럼 10년 단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가속화되는 어떤 그 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까 조례 그 명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통계의 어떤 그 역할들을 좀 해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경원 선생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활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밭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실패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큰 도로에서 혹은 관광객의 그 동선 구조에 가까운 것들을 대상으로 일단 삼고요. 그 중에서도 모든 거기에 대상 것을 모두 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뭐 원형 보존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변 조화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밀도 군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상대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나름대로 금액을 좀 덜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필요한 예산들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우리 조건 분리 지역 하듯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돌담 축제도 좀 그 흔한 축제 중에서도 돌담 축제가 없어요. 사실은 예, 예. 뭐 옛날 눈꽃 축제도 있었는데 돌담 축제도 없다. 결국에는 인식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돌담 축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석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그 보면 이제 돌 쌓는 석공인들 상당히 좀 무시해가지고 직업상으로 좀 이제 나쁜 직업으로 생각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돌챙이라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무형문화재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석공인으로 지정을 해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진짜 중요한 자기의 그 직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석공인도 기능 1급, 2급, 3급 하듯이 전부 단계별로 그걸 전부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는 1급, 뭐 2급, 3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석공인연합의 어떤 그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아까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일부 진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곧자올 한평 사기 운동처럼 뭐 특정한 지역을 전부 구입을 해서 그거를 다시 또 농민들한테 유지 보건해 주는 조건으로 그냥 무상 임대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진짜 중요한 자원은 유지시키면서도 전체적인 자원에서 균형을 맞춰서 예. 뭐 좋은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희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서도 농업유산 보존관리조례도 지금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보존 대책도 세우고 있지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기본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촌 자원이 가치를 활용해서 돌문화 축제라든지 학술 행사, 그다음은 돌문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해설사를 양성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든지, 그다음은 그 스토리북 발간이라든지 석공 장인을 발굴해서 장인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다음 밭답 그 올레 코스와 연계한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그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박경훈 수장님, 제주 밭담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밭담이 그냥 제주 곳곳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상태로 지내왔는데 이거를 어떤 문화관광 자원으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네. 어저께도 뭐 답사 좀 사람들 데리고 가면서 네. 근데 볼만한 장소가 딱히 없어요. 의외로 많은 것 같지만 그 왜 그러냐면 이미 경관 자원으로서의 훼손이 많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밭 하나 돌담 하나는 제대로 돼 있는 데 많지만 이게 어우러져서 몇 킬로 전부터 보는 그 경관이라든가 적어도 어느 중근거리에서 보는 예. 이런 경관들이 딱히 이렇게 보여주게 어떤 데 가보면 막 폐비닐들이 막 덩어리로 있고 뭐 돌담 또 그 물어보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밭이 아니고 이제 빌려서 쓰는 밭이 경우에 돌담이 무너져도 관리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농사를 안 지면 훼손이 더 빨라지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 밭이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밭은 돌담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볼만한 것일 때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의미부여한다고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제주 올레도 걸어보니까 가치로 온 게 발견이 되고 자기가 다시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담 경관지도 가보면은 정말로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거기서 직접 걸어보면서 옆을 봐보고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하면서 입소문 타는 것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관광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만 아무리 도리 역사성과 뭡니까 다양한 지혜다 뭐다 선전해봐야 또 농업유산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줘봐야 본인들이 가봐서 만족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경관 저해 요소로 있으면 그런 걸 제거해서 경관 전체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이나 뭐 창고 건물 또 펜션이나 전신주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가운데 들어와서 전체 경관은 괜찮은데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 땅을 사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관 관리가 되게 힘든 게 수키로 수백 미터에 걸쳐서 있는 땅들을 모두 사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디서 아까처럼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관 지역 지구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디 있는 경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예기치 않은 시설이 들어온다. 그건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토지비축제처럼 우선 자금을 투입해서 대신에 그런 공장이나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아까 같은 식으로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은 적어도 사람들이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군데 우리가 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지. 지금 최근에 난개발이 계속 지속되면서요. 정말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게 만리장성 같은 제주도의 문화유산 돌담밭이요 보일 때 많지 않습니다. 이걸 현실로 좀 빨리 보고 항상 제도는 늦고요. 뒷북치는 게 많죠. 네. 요즘 난개발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 아까 이미 2008년에 해제돼 버린 것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도에서는 특히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히 단일 자원이 아니에요. 수백 미터, 수백 킬로에 걸쳐서 이루어질 경관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시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활용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이죠. 예. 제주 밭담이 경관 가치를 지키려면 밭담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담과 어울리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임 부장님, 이 세계 농업유산이라는 게 이게 한 번 지정하면 영원히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게 이 뭐라 그럽니까? 이 3년 주기로 3년.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려면 이 보존하고 활용하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까 기본 자격 요건에서 그 몇 가지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기본적으로 지금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약속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약속이고 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실천 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승인된 건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지정이 된 마당에는 이제 FO나 어디서 검사하듯이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네. 제주도가 정말 주인이 돼가지고 좀 더 세계에서 오히려 그 선도하고 이렇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제주도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주도민이 고민을 해서 더 잘 맞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지정 관리하는 제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제주도 특성에 잘 맞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서 만들어가면은 이게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홀대받던 제주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밭담은 제주농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주밭담이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지금 점차 홀대받고 있는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